북한 선원들이 탄 화물선이 제주시 우도 동쪽 공해에서 침몰해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4.3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통해 제주 MBC가 특별기획으로 시대상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월동 채소에 이어 양파와 마늘 값이 폭락했습니다. 해마다 농작물 파동이 일어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인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제23회 제주 왕벚꽃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나들이 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북한 선원들이 탄 화물선이 제주시 우도 동쪽 공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구명동의를 입은 선원이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에 떠밀려 다닙니다. 해양경찰이 헬기에서 구명밧줄을 내려 선원을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공해상인 제주시 우도 동쪽 79km 해상에서 몽골 국적 4,300톤급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16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되고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확인했던 영상 소견, 뇌 쪽 검사나 흉부 검사, 복부 검사에서는 위험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물선은 지난 1일 북한 청진항을 출발해 중국 양주항으로 항해하던 도중 높은 파도에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가 기운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니까 배가 많이 기울어 있더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은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배가 넘어갔는지 현상을 알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3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좋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4.3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 MBC가 특별기획으로 당시 불렀던 노래를 통해 시대상을 조명해봤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4.3 당시 무장대의 연락책을 맡았던 김동일 할머니.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4.3만 떠올리면 선명하게 기억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해방은 됐지만은 야단이 났네. 이 집 가도 저 집 가도 먹을 걱정. 역사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4.3 전후의 제주 상황을 생생하게 담은 노래. 4.3 당시 오영구 교사가 만든 노래라는 증언이지만 악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60만 명입니다. 60만. 네, 많이 늘었죠.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의 제자인 김민주 할아버지.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는 5년 전 녹음한 자신의 노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산에서 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그때 해주셨던 그 녹음 테이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선생님이 불러주셨던 건데 한 5년쯤 됐나? 산 사람들의 당시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노래지만 이제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래들이 전문 음악인들의 손을 거치면 현대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삼 당시 산과 들, 바다에서 불렸던 노래들을 통해 그 어떤 역사책보다 진솔하고 정확하게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4.3 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4.3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를 재심하겠다는 움직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4.3 흔들기이자 제주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범도민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 4.3 희생자를 재검증하겠다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어제 국회 답변은 새누리당 정권의 4.3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망언이라며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3 희생자로 결정된 인사 가운데 남로당 핵심 간부나 무장대 수계급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증을 거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산 조색 양파 값이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월동 채소 처리난에 양파와 마늘 처리난까지 겹쳤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가격 폭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써 키운 조색 양파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농민의 표정은 밝지가 않습니다. 최근 도매시장에서 양파값은 1kg에 600원대로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양파 재고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작황도 좋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커녕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상황입니다. 피복만 안 했으면은요, 그냥 이거 노타리 갖다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마이너스 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할 수 없이 비닐로 때문에 걷어놓고 작업하자니까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성난 농민들이 제주도청 앞에 모여 자식과 같은 농산물을 내던집니다. 양파는 물론 마늘과 월동채소 값이 줄줄이 폭락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등으로 값싼 수입 농산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농가들이 출하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와 제주도청은 연이은 채소값 폭락에 따른 가격 지지를 위해 정부 수매를 즉각 발표하고 시행하라. 하지만 제주도는 월동채소 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1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영택 제주도 투자유치 자문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부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은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뒷돈이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인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해 상춘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꽃 구경하기에 좋겠는데요. 하지만 꽃샘 추위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의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제주 왕벚꽃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때늦은 꽃샘 추위에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처럼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왕벚꽃 축제를 한다고 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나왔는데 모처럼 나왔는데 날씨도 좋고 꽃도 활짝 피어서 시간 내서 이렇게 과 친구들이랑 왔는데 정말 볼거리도 많고 바람이 약간 불어서 쌀쌀하긴 한데 정말 재밌던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만개했는데요. 이 덕분에 축제장은 벚꽃의 절정을 만끽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져 나가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1에서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하늘은 화창하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라운딩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송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제주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류 심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빠르면 모레쯤 최종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고희범, 김우남, 박진우, 신구범, 주종근 씨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명이 후보로 신청했습니다. 오늘 막을 내린 제16회 제주도지사배 전국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 여고부에서 대전 최고 1학년 이수연 선수가 5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남고부에서는 인천 재물포고 정백선 선수가, 남중부에서는 영신중학교 김동민 선수, 여중부에서는 창원 대산중학교 이가영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국가대표와 상비군 선수 선발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제44회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가 고등부 5개 팀과 중등부 6개 팀 등 모두 2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오늘 개막됐습니다. 오늘 열린 남고부 예선 경기에서 제주중앙고가 대기고를 1대0으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서귀포중은 제주중앙중을 5대0으로 눌렀습니다. 제주 MBC는 내일 낮 12시 20분부터 서귀포 강창학구장에서 벌어지는 제주 1고와 오현고, 중앙고와 서귀포고의 고등부 준결승전 2경기와 모레 결승전을 생중계합니다. 오늘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범도민지원위원회는 읍면동 지역 인사와 봉사단체, 관광과 문화예술, 대중교통단체 등에서 243명이 참여했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회 준비와 운영 지원, 서포터즈 활동 등 범도민 참여 시민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도 연안바다에서 국제보호대상 해조류인 널미역 양식이 성공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널미역 자생지인 우도에서 채취한 포자를 구자읍 종달리의 수중 양식 구조물에 이식해 시험 양식한 결과 최근 300여 개체가 길이 2m까지 자랐다고 밝혔습니다. 널미역은 식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만 자생해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를 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 학생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 이화여대부고 박성우 입시 전략실장이 영어 영역의 수준별 수능 폐지와 대입 전형 간소화 등 바뀐 제도를 중심으로 특강을 하고 도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단 교사들이 현장 상담을 벌입니다. 한편 제주시 지역 대학 입학 설명회는 오는 19일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됩니다.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제주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64살 김모 씨가 말다툼 끝에 행정실장을 폭행했으며 행정실장은 병가를 받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제주도 무형문화재인 해녀노래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상설 공연됩니다. 해녀 노래 공연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영자, 강등자 해녀 등 해녀노래 보존 회원들이 참여하며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해 제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주 백길 이용객이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 해양관리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 기점 여객선 이용객은 61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53만 2천여 명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해양관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세계 항로에 여객선이 쇠로 취항하고 마라도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때마다 관광버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던 제주 외항에 대형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제주도는 제주 외항 주변 항만 부지 8,600제곱미터에
국비 11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관광버스 1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올해 155농가에 25억 원을 지원해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합니다. 수자원본부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은 지금까지 44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